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요 칭찬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네. 내용이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종민 의원님 반갑습니다. 야당 간사로서 큰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항상 합리적이시고 그리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칭찬 릴레이에서 꼭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창현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또 새해 선물로 보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정말 국회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300명이 같이 하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회의해서 서로 대화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 진면목을 한번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윤창현 의원이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대한민국 정치 개혁에 앞장서는 김종민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충남 논산시 계룡, 그렇죠? 금산이세요. 네. 그렇죠? 지역구에도 현안이 많으실 텐데 지금 지역구에는 가장 큰 현안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논산에는 이제 국방산업단지라고 그래서 논산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그 국토부에서 그 승인을 받아냈는데, 그래서 이제 훈련소의 논산이 아니라 국방산업의 논산으로 좀 발전을 시키자.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가 계룡이 또 있잖아요. 계룡은 아시다시피 계룡대, 우리 군 지휘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도 이제 군 행정도시라고 봐야 되는데 작은 도시지만 아마 대한민국 도시 중에 제일 쾌적한, 잘 계획된 도시예요. 살기가 좋은데,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국방과학기술대학을 유치하자. 국방과학기술 인재를 키워내면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니까, 그거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최적지는 저는 계룡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역구가 좀 넓습니다. 금산군이 또 있어요. 금산군. 금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신가요? 글쎄요. 인삼. 네, 대한민국 인삼이 처음 재배된 곳이 금산입니다. 네. 그래서 금산 그러면 인삼의 고장인데, 네네. 이제 인삼 산업이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삼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예전처럼 한약재로만 쓰이면 이제 곤란하다. 그래서 쉽게 우리 치즈라든가 요구르트처럼 쉽게 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근데 건강에도 좋은 그런 인삼 제품들을, 식품을 개발해내는 게 우리 인삼 산업의 되게 중요한 숙제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지역 홍보를 쭉 해주셨는데, 그렇게 충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구에 내려가 봤습니다. 자, 함께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탑장에서 물이 안 내려오면 물을 못 대는 현상이 많아요.
그 탑정리 물을 끝날을 많이 보고 막 서로 막 물싸움도 나고 그랬는데 벼알이 익을 때 그때가 이제 가을쯤 가가지고 물이 안 내려오면 벼알이 익들 안 해요. 시에 있는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논산시를 책임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같이 이 논산시를 살려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네, 지역 주민들께서 손꼽아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좀 이런 데서 관심이 가는 게 예산 확보지 않습니까?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갖는 의미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국회의원 지금 재선인데 지금 7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로 보람이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국회의원의 일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이 시작을 그 논산의 연무읍 이장단 회의 가가지고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네. 이장단 회의를 갔는데 예. 농업용수 때문에 주민들 간에 막 싸움이 벌어지고 막 갈등이 벌어지고 늘 이 마음에 막 애가 닳고 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장단 회의에서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마음이. 제가 그 농어촌공사 분들하고 여러 가지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우리 탑정호라는 논산의 저수지가 모든 농업용수의 그 공급원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금강물을 우리 논산의 북부 지역에만 공급을 하면 탑정호의 물의 3분의 1이 절약이 돼요. 그 북부 지역에서 3분의 1을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 3분의 1의 물을 금강물로 갖다 쓰자. 그래서 금강물을 끌고 와서 논산 북부 지역의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3억 원입니다. 예? 설계 예산이기 때문에 네네네. 얼마 안 들어요. 예. 설계 예산 3억이 잡혔다는 거는 나머지 전체 예산 377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또 예산 확보를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농식품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결단을 해달라. 안 그러면 이 논산에 있는 농민들이 정말 물 부족 때문에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금강물 끌고 오면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일주일 남겨두고 설득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농민들한테 제한급수. 네. 그래서 그 탑정하고 가까운 데는 물을 좀 넉넉하게 쓰는데 먼 데는 물이 안 와요, 잘. 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이런 계기가 될 거고요. 아니, 농업을 하는데 농업용수가 부족한다는 거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탑정호라는 데가 관광지예요. 엄청 호수가 넓습니다. 네. 근데 여름에 가뭄이 들어요. 그러면 물이 없어져갖고 바닥이 그 호수의 바닥이 보여요. 네.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게 3분의 1이 절약이 되니까 호수가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서도 또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아마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많은 설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김종민 의원님 하면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미지가 정치 개혁이거든요. 지금 현재 정치에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개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지경학, 지리경제학적으로 제일 좋은 그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미국, 중국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에요. 가장 골치 아픈 지역입니다. 기후 위기에다가 에너지 위기에다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미국, 중국은 또 저러고 맨날 싸우고 있죠.
뭐 북한은 또 핵무기 갖고 친다고 그러죠. 세계 질서가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우리가 한껏 대응을 잘못하면 정말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의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나가는 역할, 이게 정치의 가장 1번 역할인데 네.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결집시켜내는 국민들의 지혜와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거. 이런 국민통합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절박하게 생각하는 게 미래가 없는 현안들만 맨날 얘기해요. 네. 근데 이게 당장 우리 5년, 10년, 20년의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런 현안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5년, 10년, 20년 국가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이해관계 갈등이 있잖아요. 이거는 대화 합의를 이뤄내는 이런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라고 정치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가 이렇게 일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는 현안에 그냥 발목이 잡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들에 조금 더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법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체제는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의 체제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정당,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상대 정당이 성공을 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상대 정당을 적대시하거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양극화 정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를 운영하는 나라치고 이렇게 비례의석 비율이 이렇게 작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죠.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의 제고, 그리고 지역주의의 완화, 그리고 정치 양극화의 해소, 이러한 취지에서 봤을 때 김종민 의원님 말은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추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하자고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게으르게 안 해왔던 거죠. 이번에 꼭 해야 된다 하고 제안한 건데, 전국이 국회의원 한 명씩 뽑잖아요. 한 명 뽑으면 똑똑한 사람만 돼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또 뭐 경력이 좀 뭐 장관도 하고, 뭐 변호사도 하고, 뭐 부장검사도 하고. 근데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죠. 근데 300명이 다 그런 사람만 뽑으면 이게 동종교배라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시너지가 안 납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10명을 뽑아봐요. 그럼 그중에 여성도 들어가고 젊은 사람도 들어가고 또 학교 선생님도 들어가고 또 우리 노동조합 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농사 짓는 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10명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0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목소리, 그러다 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로 많이 반영하는 그런 국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초당적인 그 정치 그 이념을 갖고 계신 의원님이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 정치 포럼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포럼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네, 활동에 저희가 대해서도 좀 지금 이런 선거제도 개편이라든가 뭐 개헌이라든가 이런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민주당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초당적인 정치 개혁 토론회를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한 4달째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예, 한 50여 분 정도가 참여하는데 다는 못 오시고 매주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나와갖고 7시 반에 나와서 이걸 하고 있고요. 우리 당에 불리하더라도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의원들을 좀 같이 규합을 좀 하자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런 의원님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뜻을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4월 10일까지가 법에 정해진 선거법 개정 시한이에요. 그때까지는 반드시 법 고치자.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장님도 아마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께서도 자기 개인 의견이지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대통령이나 그 의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하고 공감하는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달에 한 200명까지 한번 세를 좀 확대시켜 보려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저희 인터뷰를 칭찬을 위해서 다음 주인공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이요. 윤주경 의원이 계십니다. 네, 윤주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종민입니다.